자, 이번 문제 보시면 세타가 3, 4분면의 관계예요. 이런 거는 그냥 개념 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래요. 이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거야. 봐봐. 여기서 일단 알고 있어야 될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 개념은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이거를 알면 나머지도 안다.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 일단 이 개념을 먼저 말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를 알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지 한번 봐봐. 선생님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래. 근데 코사인 세타가 뭔지 알아? 코사인 세타 정의가 뭐야?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알아 몰라? 에이 몰라? 자, 그래서 이거는 삼각함수의 정의 구원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각함수는 어디서 정의되냐면 얘는 동경의 길이와 좌표에 의해 정의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원을 그려서 반지름을 전부 반지름을 R로 이렇게 잡아보면 이때 내가 각도를 재는데 각도는 동경에 위치한 이놈에 대한 각도 여기를 이렇게 딱 재는 거야. 그럼 이때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것과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것과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첫 번째.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R분의 X, 사인은 R분의 Y, 탄젠트는 X분의 Y. 그럼 얘를 어떻게까지 읽어야 되냐면 R분의 X는 동경의 길이 분의 X 좌표라고 읽어요. 동경의 길이 분의 X 좌표. 얘는 동경의 길이 분의 Y 좌표. 얘는 X 좌표 분의 Y 좌표.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각각의 동경의 길이하고 좌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푸실 수 있었냐면 문제에서 사인 120도를 구하래. 정확히 한번 해보자. 그럼 일단 120도가 되는 각도를 그려. 그럼 120도 되는 각도는 여기서 항상 시작해서 120도를 그리니까 이렇게 해서 120도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사인 120도를 찾기 위해선 여기 이루는 이 동경의 끝에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어떻게 찾는지 보세요. 여기가 120도야. 그럼 여기는 60도지. 그러면 우리는 길이 b가 2대 1대 3이라고 알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사실 여기 길이가 2인지 모를 때 A, 루트 3, A 똑같아. 그래서 A 지워줘. 자, 그러면 이때 요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동경의 길이는 이 동경의 길이는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인 120도는 동경의 길이 분의 Y좌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인데 걔가 3, 4분면에 있대. 그럼 3, 4분면에 있으면은 동경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니? 근데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가 5분의 4야. 그러면 동경의 길이를 5로 잡아. 맞아? 그 다음 여기 x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오케이? 얘가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해발 내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가 4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 몇이야? 피타. 3인 거죠. 피타에 의한 거. 그래서 이거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주자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동경의 길이하고 이놈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각각의 사인과 탄젠트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만 공부하시면 돼요.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딱 문제 봐봐. 하나의 삼각함수 알고 나머지 구하래. 아, 그냥 그 문제구나 이거.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끝. 근데 이게 꼭 저쪽으로만 붙어야 돼. 이쪽으로 붙어도 이게 1로? 네. 안 돼. 3, 4분면. 3,4분면? 그래도 저 점이 3,4분면. 아, 세타가 3,4분면. 그렇지. 세타 상성이고 세타가 이렇게 3, 4분면 이렇게. 아, 그거 그래야 된다요? 그래서 1로 가면 음의 각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게 됐는데 막 다 그랬던 거 보면 아닌가요?
잘못한 거. 그리고 그 잘못했는데도 틀려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3, 4분의 1과 동경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풀이입니다. 첫 번째 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까지 얘는 너무나도 기본이니까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거든. 두 번째 풀이가 뭐냐면요. 항상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식이 있는 거야. 그게 뭐지? 커브의 사이즈. 코브네 사인? 못한 척 그거 말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다? 1이다. 이렇게 항상 알고 있는 식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코사인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사인을 구할 수 있겠죠.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상. 그러면 쟤를 여기서 대입하니까 얘가 25분의 16이야. 됐니? 그럼 얘가 25분의 9가 돼야 1이 되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놈은 얼마? 5분의 3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와. 근데 사인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왜? 3, 4분면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다.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탄젠트를 분할했어. 탄젠트를 사인을 코사인을 했어? 아이고. 됐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정의 가지고 풀 줄도 아셔야 되고 항상 C형한 문제하나 적용 풀 줄도 아셔야 돼요. 됐어요?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넘어가서 6번 갑니다. 6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로그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로그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먼저 뭐냐면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 이거를 푸는 방법부터 정리하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X 그냥 Y가 X보다 크면 얘랑 성립하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저번에 했어. 로그 함수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 함수고 A가 0과 1 사이면 감소 함수야. 이거 일단 괜찮니?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 함수고 A가 0과 1 사이면 얘는 감소 함수야. 괜찮지? 그러면 A가 1보다 크면 얘는 증가 함수니까 위에 있는 애가 클수록 더 큰 거야. 그래서 증가 함수면 부등호가 바뀌지 않고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증가 함수면 크면 클수록 크니까. 근데 감소 함수면 작을수록 큰 거지. 그치? 그래서 제가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 요거 먼저 정리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여기까지 개념을 알고 계시더라도 로그 부등식 또는 로그 연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밑을 통일해야 돼요. 밑을. 근데 밑을 통일을 안 하니까 못 풀었겠지. 했는데요? 했어요? 네, 18번 18. 그 했을 텐데. 그럼 얘는 제일 중요한 건 밑통일이니까 얘를 밑을 통일을 해버리겠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아, 여기서 못 풀었나? 자,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9n 더하기 18이 18보다 작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n에 n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는 0보다 크고 그렇게 하면 안 나와요. 9보다 작다. 문을 닫으셔야 더 커요. 어? 네, 그 문을 닫으 아, 이거 좀 잘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 왜요? 모르겠어요. 로그가 알것 같아. 이거 그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가 이건 실수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실수주의라고 해서 하나만 체크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답을 내기 전에 여기에 문자가 있고 여기가 문자가 있으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 A에 B가 있다면 밑은 1이 아닌 양수이면서 진수도 양수여야 됩니다.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이때만 로그가 정의가 돼. 그래서 이 문제 착한 문제야. 왜냐면 너네가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할 여지를 주는 거거든. 근데 이거 했는데 답이 있어. 그러면 그냥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기에는 얘가 양수다라는 걸 따로 풀어주셔야 돼. 됐나요? 그러면 n-3, n-6 이렇게 인수해가 돼서 n은 6보다 크고 n은 3보다 작다. 이걸 만족해야 로그가 정의돼. 그러면 그거하고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7, 8, 1, 2 답은 7, 8 이렇게 답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체크를 안 했구나. 그냥 실수주의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름이 무슨 말인지. 자, 일단 얘는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고 함수의 극한 파트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합성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인데 합성 함수의 극한. 자, 그러면 얘는 합성 함수가 보여? 얘도 합성 함수인 거야. 얘는 fx라는 함수와 여기 안에 있는 x-1이라는 함수가 합성 함수야. y는 fx가 아니면 걔는 그냥 무조건 합성 함수야. 여기 x가 아니면 무조건 합성 함수. 그래서 합성 함수의 극한으로 봐줘야 돼. 자, 그러면 합성 함수의 극한 문제는 어떻게까지 푸셔야 되냐면 뿔마 0까지 고려한다. 뿔마 0까지 정확히 고려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얘가 0 플러스로 간대. 그러면 얘는 정확히 0 플러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0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여기 x에다가 0 플러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잖아. 그치?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야. 여기는 이 플러스까지 정확히 고려해줘야 되는 게 합성함수인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만 해버리면 마이너스 1 함수가 뭐야?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우극한을 보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우극한 마이너스 1을 봐줘야 돼. 똑같긴 한데 근데 얘가 만약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걔는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뿔마 0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주시고 자, 주어진 얘 해볼게요. 자, 얘가 1 플러스로 가. 자, f가 1 플러스로 가. 1 플러스로 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조금 어때? 커잖아. 이렇게 오고 있잖아. 작죠. 마이너스 조금? 작죠? 맞아요. 그래서 뒤에는 f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조금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뿔마 0까지 정확히 고려하는 거야. 여기 뒤에 뿔마 0 플러스 0 마이너스 0까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간 우극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간 정확하니까 더하기다.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뿔마 0을 알아보는 놈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대입을 해서 알아보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봐도 돼. 어떨 땐 대입이 편하고 어떨 땐 그래프가 빨라. 얘는 0 플러스니까 0 플러스를 그냥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0 이거 바로 보이지? 대입이 좀 더 쉬운 것 같아.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는 x-1이라는 그래프를 보면 걔는 1,0을 지나는 그래프야. 됐니? 근데 0일 때가 궁금한 거야. 여기는 0, 마이너스 1이야. 근데 0 플러스는 0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어떤 거야? 큰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이게 그래프를 보는 거. 근데 대입이 사실 조금 쉽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뿔마 0까지 정확히 고려를 해주셔야지 합성함수가 처리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끝. 저번에 그 문제 있어. 그래. 자, 봅시다. 자, 일단 얘하고 얘 교점이라고 나왔네. 맞아? 그럼 교점이니까 여기다가 얘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렇게 읽어줘야 돼. 근데 그걸 읽어가지고 식을 써야되는데 그 식도 없잖아 지금. 그럼 얘는 일단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식이니까 얘는 여기다 대입하면 a의 p제곱은 마이너스 p다라는 식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 괜찮니? 마찬가지로 얘가 교점인데 얘는 이미 여기 위에 점이니까 얘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a의 EQ는 마이너스 q다라고 해서 식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어.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근데 봐봐. 나는 로그 a의 pq가 궁금하다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는 이 pq를 처리하려고 봤더니 p하고 q의 곱은 이 두 개를 곱한 거 아니야? 끝. 이 두 개를 곱해. 그러면 곱하면 a의 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지. 미쳤어? 이 둘을 곱해. 네. 그러면 a의 p 더하기 q가 여기다가 거지. pq가 이 둘을 곱하면 a의 p 더하기 q. 네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이 따라오죠. P 더하기 2P가. p 더하기 2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심각한데? 아니 그 생각 아예 다른 생각 있어요. 네. 자, 넘어가서 9번을 갑니다. 9번. 자, 일단 이 문제는 속도가속도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 그래프가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면 이건 무슨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는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적분하면은 네. 거리, 속도를 네, 속도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그럼 막힙니다 지금 이 문제. 거리. 속도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가속도. 아니 그 마지막 밑에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요. 속도를 정적분하시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요. 외우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건 봐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우리가 위치가 보통 어떻게 표현해주면 xt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속도 vt라는 놈은 저 xt를 미분한 x 프라임 t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니까 얘네를 적분을 하는 건데 그냥 적분을 하면은 부정적분을 의미하는 거고 부정적분은 적분상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값이 정확히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적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내가 이 속도라는 놈을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번 해보면 뭐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얘는요 VT 대신에 X'T를 드릴게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X를 적분한 거에다가 BA, X를 적분한 거에 A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오케이? 그럼 이 XB가 의미하는 게 뭐야? XT가 뭔데? T초일 때의 위치지.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T가 B일 때의 위치. 맞아? 얘는 T가 B일 때의 위치야. X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T가 A일 때의 위치야. 오케이? 그럼 얘가 의미하는 전체가 뭐냐면은 T가 A에서 B까지 흘러갈 때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이야기해. 이게 기본이야. 오케이?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이 8이면 움직인 거리는 뭐야? 바뀌면 모르는 거야. 위치의 변화가 8이야. 그 말은 내가 0에서부터 나의 위치가 1까지 변했다는 얘기야. 8까지? 그렇다고 내가 꼭 8만큼 움직인 걸까? 아니야.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0일 수도 있겠네. 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차가 나서 돌아오면 위치 변화량이 8이니까 아니지. 움직인 거리가 8이지. 거리가 8이고 위치 변화량은 0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을 가지고 내가 움직인 거리를 사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계시나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 이놈을 적분해서 여기 마이너스 4라고 하고 여기 3이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5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0초부터 시작해서 B초까지에 대한 내가 위치를 생각해보면 위치는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나의 위치는 마이너스 1이야. 하지만 내가 움직인 거리는 몇이야? 7이란 말이야. 7. 4만큼 움직였다가 3만큼 움직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고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얘를 양수 취급해야 돼. 그게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또 절대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움직인 거리. A부터 B까지 속도의 절대값을 저걸 접어버리면 전부 다 양수 취급된단 말이야. 그래서 4 더하기 3 나와서 7이라는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시면 얘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하나의 공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속도가 속도 문제는 절대 모의고사 틀리면 안 되는 문제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안 해서 그래.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한 문제씩 꼭 나올 테니까 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무조건 다음 모의고사에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고 이제 문장을 풀어봅시다. 자, P가 출발한 후 처음 운동 방향을 바꾼대.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나의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 지점을 보라는 얘기야.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언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A일 때 바뀌지. 왜? 이때는 속도가 음수였다가 이때 양수가 되니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T가 A일 때 나의 위치가 보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나의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위치 구하는 법 설명합니다. 위치는 내가 0초부터 만약 A초까지 움직였어. 그럼 나의 위치의 변화량
이걸 하면 나의 위치가 나올까?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항상 처음 위치를 더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가 나의 위치 변화량이 10만큼 변화를 했대. 그럼 나는 지금 플러스 10에 있는 게 꼭 아니라는 얘기야. 왜? 출발점이 애초에 30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런 문제.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로켓을 던진다. 근데 옥상은 지상에서부터 30m다. 그럼 로켓이 30 움직이면 전체가 30이란 높이가 아니잖아. 왜? 처음에 애초에 30이니까. 그래서 얘가 나의 위치를 구하는 정확한 방법이야. 처음 위치에다가, 이거 한글로 외워.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P가 출발한 후 처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가 마이너스 8이래. 그럼 얘를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얘를 0초부터 A초까지 내가 위치의 변화량과 처음 위치를 더하는 게 마이너스 8이다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니? 처음 위치. 나의 위치가 T가 0초일 때 처음 위치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처음 위치 나와니? 마이너스요. 네,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나왔죠.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처음 위치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처음 위치는 0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이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8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8이라고 줄거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 T가 C일 때 나의 위치가 마이너스 6이래. 자, 그러면 T가 C일 때 나의 위치는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6이어야 돼.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이란 얘기죠. 왜죠? T가 C일 때의 위치가 뭐죠? 그냥 0부터 C까지 얘를 적분하는 거죠. 왜 처음 위치가 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야. 맞아? 근데 제가 마이너스 8이라네. 그럼 쟤는 이겨야 된다. 여기가 C인 줄 알았다. 미안. C는 여기가 C네요. 맞나요? 근데 여기가 어쨌든 마이너스 6인 상황이네. 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쌤이 식 하나 한번 끄집어내보자. 0부터 C까지가 마이너스 6이래. 그러면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는 뭐야? 그냥 넓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는 2-A. 오케이 2-1이래. 왜? 그래야지 이걸 3개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식을 저렇게 바꿔주시면 0부터 B까지가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8 더하기 A, B부터 C까지가 의미하는 건 2-A. 정리하니까 A는 5가 이렇게 나와요. 얘가 5고 마이너스 3. 이되니? 그래서 뭘 구하래?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럼 답은 뭐야? 5가 되는 거죠. 얘가 5가. A부터 B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속도를 정적분하면 뭐다?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고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고 위치는 어떻게 구한다?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한다. 이거 3개밖에 없어. 그거 3개에 대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 위치 변화량은 위치다 위치. 위치 변화량은 위치랑 처음 위치. 위치는 네. 위치의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나의 위치에다가 내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더해야지 위치가 나온다. 그렇죠. 맞아요. 네. 이해하셔야 돼. 네. 그래 안 까먹어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0번. 10번에다가는 별표를 좀 하나 쳐놓고요. 이거는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어느 정도 숙지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한테 그 수요 질문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 질문하는 거 아마 하다 보면은 이거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긴 할 거야. 근데 그 중에 이거는 조금 더 헷갈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걸 먼저 공부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가 의미하는 건 사실 SN이다. 시그마가 의미하는 건 SN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걸 계속 연습했냐면 주어진 시그마의 형태를 SN으로 꼭 봐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n제곱 더하기 2n이면 우리는 n을 구할 수
있다. AN, SN을 아니까 AN을 안다. 이게 핵심이었어 저번 시간에. 그래서 주어진 얘는 SN은 n제곱 더하기 2n이었고요. 맞아요. 마침 n에 대한 2차식은 상수항이 없어. 그러면 n이 아니 AN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외우라고. n에 대한 2차식으로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 최고차의 개수에 두 배를 하는 개가 공차. 됐니? 그래서 n은 공차가 2. 1 대입하면 3 나와요.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었다. 여기까지 해. 네. 1 아니에요. 1 대입하면 3 나와야 되니까. 1 대입하면 3.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첫 번째가 뭐냐, 이거 공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가 AK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사실 KAK 막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또 한번 무너지거든?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얘를 SN이고 이렇게 그에 따라서 여기도 최고차항 계수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야. 맞아? 근데 얘는 공차는 마찬가지로 2고 1대입해서 2나니까 이렇게 하면 틀려. 왜 틀리지? 얘가 일반항이기 때문에 SN-SN-라면 A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일반항이 뭐야? 얘란 말이야. 일반항이 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N한테 붙여줘야 돼. 헷갈리면 이렇게 보면 돼. 여기는 얘를 BK라고 치환해. 그럼 얘가 BN이 사실 EN 더하기 2인 거지. 여기에는 일반항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일단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먼저 정확히. BK가 N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반항이 정확히 따라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한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번에는 K가 1부터 N까지 A, K가 뭐 N 더하기 3이라고 나왔어. N 더하기 3이래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SN이 N 더하기 3이라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이놈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 AN은 SN-SN-1인데 단 이때는 n이 2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A1은 S를 이렇게 따로 구해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주어진 얘를 구하시면 얘는요 얘에서 n-를 빼니까 n-는 0이 나와요. SN이 n 더하기 3이고 그 다음에 SN-1을 하면 n 대신에 n-에 들어가니까 n 더하기 2 그래서 1이 나와요. 됐니? 근데 첫 번째 항은 뭐야? 첫 번째 항은 얘를 대입하니까 4.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수열은 첫 번째 항만 따로 놀고 있는 수열인 거예요.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에서 하고 나머지 항은 그냥 계속 1만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먼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두 가지 형태로 쪼개져서 나온다. 이거 됐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그마를 계속해서 SN으로 읽어주시면 SN을 아니까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읽어주시는 연습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를 봤는데 막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얘를 SN이라고 한번 읽어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얘를 SN이라고 읽어버리면 SN이 A의 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와. 근데 SN을 하면 뭘 구할 수 있다? 그놈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일반항.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시면 이놈의 일반항은 N, A, N이 일반항이야. 이놈의 일반항은 얘가 일반항이야. 따라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SN-SN-를 구하는 거다. 언제? N이 2보다 크가 같을 때. 따라오세요.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이놈의 일반항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S1은 여기다 1을 대입한 거랑 똑같다. 근데 왜 10? 1 곱하기 아이고 1 곱하기 1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럼 쭉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Sn-Sn-를 해야 되는데 Sn이 A n 더하기 1이니까 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얘는 S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S1은 A2야. 맞아? 그래서 얘는 A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식을 합쳐서 정리를 해보면 갑니다. 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은요. 첫 번째 식은 N, A, N은 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단 N은 이보다 크거나 같대요. 됐니? 자, 두 번째 식은 A1은 A2 이렇게 따라와야 돼.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A1은 2니까 A2도 끝났어. 됐어? 그 다음 얘를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식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거야. 자, 그러면 A를 옆으로 넘겨. A 옆으로 넘기면 N 더하기 1의 AN이 A의 N 더하기 1이야. 항이 하나 차이 나는데 그 하나 차이 나는 걸 나누고 있지? AN으로 나눠. 단 N은 2보다 크다 생각한다. 이게 끝까지 따라가야지. 됐어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50을 넣어도 상관이 없겠지? 왜? n이 2보다 크다 때문에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50을 대입하니까 얘는 50을 이런 식의 답이 나온다. 오. 이해될까? 오케이. 다시 얘를 SN이라고 읽어주는 연습을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얘가 마침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걔가 등차수를 하니까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빨리 구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SN-SN-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걔가 의미하는 건 일반항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얘가 통째로 여기 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때 n은 2보다 크다 때고 나머지는 1을 대입해서 구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옮겨왔더니 그냥 답이 나오는 케이스인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식을 선생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한번 풀어볼게요. 막무가내로.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 K-3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 한번 스타일로 막무가내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등차수라고 했고 A3은 40이니까 첫 번째 식 A 더하기 2D는 40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이 둘을 더한 게 마이너스 24래.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일단 빨리 구할 수 있는 우리 공식 떠올려야 돼. 공식이라기보다는 빨리 구해 버릇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A3 더하기 A5는 A 더하기 2D 더하기 A 더하기 4D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얘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일단 무조건 A는 두 개 나와. 그 다음 여기도 1 뺀 다음에 공차거든. 1 뺀 다음에 공차지. 그러니까 그냥 두 개 더한 다음에 2를 빼버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뭐야? 2에 여기 몇 띠? 6띠 이렇게 빨리 구해야 된다. 이해돼요? 왜? 어차피 얘는 A 더하기 N-1D 이렇게 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으면 얘는 일단 A는 두 개니까 A 두 개 빼고 있고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뭐를 빼면 돼? 2를 빼면 된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조금 더 해봐. 그러면 A가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네. 3개 더한 다음에 몇 빼야 돼? 3 빼야 돼. 왜? 여기도 하나 빠지고 하나 빠지고 하나 빠지니까. 맞아? 이런 식으로 빨리 구해 버릇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빨리 구해 버릇 한다면 이 식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2A 더하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를 빼. 맞니? 그러면 2K 마이너스 6D 얘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와. 된 여기까지? 그 다음 세 번째 식 SK는 K제곱. 그럼 SK에 대한 공식이 떠올라야 돼. SK는 2분의 항의 개수 K에 2A 더하기 K 마이너스 2D 얘가 1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써보면 문자가 A하고 D하고 K 3개니까 주어진 식도 3개니까 여기서 풀 수 있겠다. 이게 사실 첫 번째 풀이입니다. 이해되세요? 막무가내 풀이. 그래서 여기 답까지 한번 내보면 제가
일단 양쪽을 2로 나누면 a 더하기 k-3d가 마이너스 24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놈들을 또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2a 더하기 k-1d를 가만히 자세히 보면 얘는 얘랑 얘를 더한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뭐야? 18인가? 맞지 얘들아? 근데 2로 안 나눴네? 마이너스 10. 그치? 그러면 둘을 더하니까 30인가? 그래서 얘가 30이야 사실. 그러면 15K는 K제곱이니까 K는 15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 이건 연립해서 푸는 방법이야. 됐니? 근데 이거는 진짜 최후의 수단이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얻어가셔야 될 거는 am 더하기 an 이라는 얘를 빠르게 계산을 한다면 이 a 더하기 m하고 n을 더한 다음에 2를 뺀 다음에 t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사실 얘도 좀 선생님이 봤을 땐 별로거든. 얘는 별로야. 자, 얘를 선생님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보세요. 주어진 이 식은 봐봐. 얘를 이거 묶어볼게. 그러면 a 더하기 2분의 m 더하기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래니? 여기까지 이래. 자, 그래서 주어진 얘를 어떻게 쓰는 게 뭐냐면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2분의 m 더하기 n에서 1이 빠졌어. 그치? 얘가 의미하는 게 a의 2분의 m 더하기 n.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야.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a1이랑 a5를 더하면 얘는 2배의 a 2배 더한다면 이런 거면 3 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래가 무슨 말이지? 오케이? 왜냐면 애초에 A3은 등차 중앙이잖아. A라고 A5에 대한 가운데인 거잖아. 가운데 교배라면 양쪽이 더한 거랑 똑같다고. 됐니? 그래서 주어진 얘를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등차 중앙에 대한 식으로 빠르게 써버리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 각각의 형태를 뺀 거를 물어봤어. 뺀 거. 그럼 잘 봐. 얘는 a 더하기 n-1d고 얘는 a 더하기 n-1d거든. 그럼 얘를 빼면 a라는 숫자는 사라지지. 얘는 뭐가 남냐면 n-n에 d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써버릴 수 있어요. 빨리. 예를 들어서 h-a3이 의미하는 건 뭐야? 빼 4d 이렇게. 이거 연습해야 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항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가 있다면 이 두 개씩만 있다면 얘를 일단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얘가 첫 번째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저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세 번째 a의 m 더하기 n은 a의 m 더하기 a의 n이랑 a의 알파 더하기 a의 베타 얘랑 a의 감마 더하기 a의 델타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근데 이 둘이 같다는 얘기는 사실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감마 더하기 델타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왜냐면 얘가 등차수열이면 실제 얘는 2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오지. 괜찮지? 1번에 의해. 자, 얘는 2a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근데 얘하고 얘가 똑같기 위해선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감마 더하기 델타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등차수열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하나 예를 써놓으면 됩니다. a1 더하기 a7은 둘이 더해서 뭐야? 8이지? 맞아? 그럼 둘이 더해서 8인 거랑 똑같은 거야. a2랑 뭐랑 똑같아? a
A랑 똑같아. A3이랑 A5랑 똑같아 이렇게. 따라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A4를 2개 하는 거 똑같겠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가 1번이랑 계속 연결이 돼. 그럼 다시 AM하고 AN은 뭐랑 똑같을까? 2분의 M 더하기 N은 2배 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여기에 의하면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랑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얘도 2분의 M 더하기 N이 2개 있으면 M 더하기 N이 나옵니다. 똑같겠지.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냐. 그래서 빨리 풀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한번 문제 해수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구경해봐. 해봐. 자, 저 가식을 저렇게 둘 게 아니라 빠르게 정리할 거야.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로 빠르게 정리할 거야. 그러면 저거 둘을 더한 다음에 이거 나와. 그럼 뭐야? B에 A에 K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됐니? 그래서 A의 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0이다. 얘가 일단 가에 대한 식입니다. 나에 대한 식을 보시면 나에 대한 식은 SK거든. 근데 SK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라고 사실 알고 있단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K에 A1 더하기 K야. 그러면 1하고 K를 더한 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여기랑 여기에 마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요 A K-2 더하기 A3이랑 똑같다고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식을 써보면 2분의 K에 얘가 마이너스 12고 A3이 42니까 얘가 K제곱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름이 다시 첫 번째 주어진 애가 2개야. 2개면은 재빠르게 하나로 이렇게 바꿔서 푼다. 등차 중앙을 활용한다. 얘가 첫 번째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등차수의 합공식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2개로 다 알아야 된다고. 2분의 항의 개수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또는 공식. 맞아?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런 식으로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됐니? 근데 요거 2개랑 더해서 K 더하기 1이네? 그러면 2개 더해서 K 더하기 1이면 똑같다고요. 됐나요? 주어진 거를 실제 2개를 더해버리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지. 모든 문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얘를 이렇게 푸는 방법을 계속 선생님과 똑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과 같은 어떠한 3차식이야, 3차식. 3차식을 접어 올린 거야. 3차식을 접어 올린 거야, x축을 기점으로. 근데 얘가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해야 된대. 그럼 봐봐. 주어진 얘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시근의 형태를 가지면 접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한 몇 개 생겨? 3개 생긴단 말이야. 그 말은 서로 다른 세시근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식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도 참 좋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은 무조건 근을 하나로 가지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얘를 A라고 한번 해보고요. 얘를 A라고 한번 해보고 다음 얘를 A라고 한번 해보죠.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는요 x는 A가 그냥 한근이에요. A는 한근이야. 근데 이렇게 막 접어 올라오고 이런 애들은 x는 A가 중근이야. 2차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이렇게 있는 건 x는 A가 3중근이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얘는 접어 올리더라도 오른쪽에 미분계수 0, 왼쪽에 미분계수 0이니까 사실 미분 가능해. 가능한 거야. 네. 왜냐면 오른쪽에 미분계수도 0, 왼쪽에 미분계수도 0이니까 미분 가능해. 근데 접어 올리면 오른쪽에 미분계수, 왼쪽에 미분계수가 달라지지. 그래서 근을 하나로 가지면 사실 무조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미분 불가능한 점은 근이 한 개 있다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는 문제 읽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선생님이 이런 애가 이렇게 생긴 애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래. 그 말은 근을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애는 무조건 딱 한 개 혼자 존재. 나머지는 다 중근으로 존재한다고 읽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요? 그래서 중근, 나머지 한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되기 위해선 중근의 형태는 미분 가능하다. 다시 중근의 형태는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오케이? 얘는 중근의 형태는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다시 한번 읽어보자. 절대값 3차 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대. 그 말은 접어 올린 애가 근 하나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는 중근은 미분 가능하니까 하나는 중근으로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로 읽어주신다면 A는 3인 경우와 A는 마이너스 3인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3을 중근, 마이너스 3을 중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찾았니 혹시? 찾았어요 여기까지? 맞았어? 자, 그래서 저기까지 찾아주시면 이제 그에 따른 극대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3이라고 하면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3의 제곱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고요.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 됐니? 자, 그러면 이놈은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갖고 3을 중근으로 갖고 그러니까 1.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을 한근으로 갖고 3을 중근으로 가져요. 근데 얘를 접어 올리기. 얘를 접어 올리기. 1까지 괜찮니? 오케이? 근데 그때 x에 아니야. 양수 아니야. 문제 제가 양수래? 처음 뺀 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A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요거고 극대값이니까 A를 찾아주면 되겠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미분해서 가지 마시고 길이 2대 1을 활용하는 거야. 된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구해주시면 3분의 곱해 6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점은 1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것을 접어 올리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해. 그러면 16 곱하기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우리의 답은 32예요. 이해하셨어요? 중요한 건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그들 단독으로 가지고 있으면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넘어갑니다. 14번.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다음 사각형과 다음 삼각형이 있는데 어떠한 직선이 이 사각형의 넓이도 2등분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도 2등분한다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넓이를 2등분, 3등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얘는 전체 넓이의 2분의 1로 구한다. 일단 요거를 먼저 습관화해 주세요.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하나의 넓이를 하나 따로따로 구할 게 아니라 전체의 넓이의 절반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넓이의 절반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어떤 직선, 어떻게 내가 직선을 그려야지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니?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항상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끔 그려야지 일단 사각형의 넓이가 2분분이 되거든. 그래서 그건 일단 기본이야. 예를 들어 원이랑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러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면 원의 넓이 2등분 되지 않니? 왜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얘를 지름이라 불러서 하나하나가 바원이 된단 말이야. 이해돼? 자, 직사각형도 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쉬운 직선들 한번 생각하면 얘를 딱 정확히 반으로 나눠도 2등분 되지. 얘를 딱 정확히 나눠도 2등분 되지. 대각선으로 나눠도 2등분 되지. 대각선으로 2등분 되지. 그 외에 이 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나누면 여기 있는 사다리꼴하고 사다리꼴이 합동해서 2등분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원의 중심,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교점 일단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정사각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기본으로 깔은 것이었어요.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것은 거의 3초 컷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이 점이 대각선의 교점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여기를 먼저 그럼 얘는 이렇게 스르륵 이어보면 얘하고 얘가 당연히 2등분 되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2등분 중점으로 가면 되겠네. 중점. 그래서 여기는 얘는요 일단 마이너스 1,1이다. 여기 있는 게 일단 기분이야. 여기까지 기분이야. 됐니?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이 직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인 거 아니야? 그래서 L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이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2등분, 저게 사실은 본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거에 대한 특징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삼각형들마다 특징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없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말 그대로 넓이를 2등분한다. 이놈의 넓이를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넓이를 표현하자. 그러면 이 각각의 넓이를 이렇게 생긴 못생긴 거로 찾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전체의 2분의 1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하는 거야. 이해해? 그러면 이 삼각형의 큰 전체의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지 않니?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야? 밑변이 t고 높이가 2니까 전체는 t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넓이가 2분의 t가 되고 이 하나하나의 넓이가 2분의 t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식을 세울 건데 이놈의 넓이가 2분의 t라는 걸 활용할래? 이 아래 거의 넓이가 2분의 t라는 걸 활용할래? 위, 아래? 당연히 위라는 거지. 왜? 아래 이거 어떻게 못생긴 거 저거 어떻게 해? 당연히 이 위의 넓이가 2분의 t다. 지금부터는 주어진 넓이를 표현해 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저놈의 넓이가 2분의 t다를 표현하려면 저놈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래? 선생님이라면 얘를 밑변이라 잡고 얘를 높이라고 잡아서 표현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 길이를 알아야 되고 이놈의 x좌표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런 애를 뭐라고 했냐면 교점이라고 해. 맞아?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연립으로 구한다. 끝이야. 따라오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랑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놈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지금 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거니까 이 길이를 이 전체 길이에서 얘를 빼면 되지 않을까? 얘가 뭔데? 이 직선의 y절편. 됐니? 그래서 바로 삼각형의 넓이 표현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는요 2에서 이 직선의 y절편을 뺀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y절편이 n-1이니까 얘가 일단 밑변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높이는 교점이니까 연립. 이런 거 보면 무조건 교점이니까 연립 이렇게 가야 돼. 그럼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에 연립해서 x좌표를 구한 다음에 걔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따라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하나 여기 있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 빠르게 세워보시면 t 감소할 때 이 증가해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y절편이 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됐어요? 근데 나는 얘하고 얘의 교점이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x좌표를 찾겠다. 여기 mx 더하기 m-1은 마이너스 t분의 2x 더하기 2가 되고요. m 더하기 t분의 2의 x가 3 마이너스 m이 되어서 x는 m 더하기 t분의 2분의 3 마이너스 m. 굉장히 복잡한데 애초에 이 문제가 14번이란 말이야. 14번은 애초에 어려운 문제가 맞아.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15번이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어려운 문제가 맞아. 그냥 더러운 거 맞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놈의 x좌표니까 걔가 높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갖다 써. 근데 이놈의 넓이가 뭐다? 네? 시다 여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지금부터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일단 2분의 1, 2분의 1 지우면 좋을 것 같고 분모 꼴 보기 싫으니까 여기 있는 m 더하기 t분의 1을 여기다가 다시 곱해주면 좋을 것 같아. 따라오세요. 그리고 식 정리합니다. 여기 있는 걸 정리하시면 얘는 3-m이 되고요. 오케이? 3-m의 제곱이 mt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집중. 자, 전개. 그럼 m제곱 마이너스 6m 넘어오니까 6 더하기 tm. 맞지? 그리고 더하기 9이 넘어오니까 더하기 7은 나옵니다. 그래서 m하고 t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구했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 보시면 내가 구하려는 건 이 l의 y절편의 극한값이거든. 이 l의 y절편이 뭐냐면 이 l의 y절편은 m-1이야.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것은 사실 t가 0으로 갈 때 요거거든. 그러면 얘는 지금 난 t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m에 대한 식이잖아. 어떻게든 이 m을 t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얘기니? 어떻게든 저 m을 t로 표현해야 돼. 그럼 여기서 어쨌든 나는 m을 구해야 되거든? 여기서 m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식을 가지고 m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죠? 그쵸? 형들 알겠니? 모르겠지? 2차 식에 대해서 2차 식의 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1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 네. 2차 식의 근 어떻게 구하지? 근 어떻게 구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구해? 근의 공식 쓰지 않아?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야. 2차 방정식에 m을 구해야 돼. m에 대한 2차 방정식에 m을 구해야 돼. 인수분해가 됐다면 인수분해에서 m을 구했겠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을요 근의 공식 쓰시면 됩니다. 2분의 6 더하기 t. 오케이?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6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8. 이렇게 근의 공식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주어진 m이 얘인 거야.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t가 0으로 갈 때지. 자, 그럼 t를 0으로 보내봐. t를 0으로 보내면 2분의 6 더하기 뺄마 루트. 자, t가 0이야. 그럼 36이니까 8 이렇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2분의 3장 마이너스 이 m이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는데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렇지? 근데 기울기가 음수일 수가 없는데 이거 잘못했나?
2분의 B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m의 값을 그대 공식으로 구한 게 맞아. 근데 이놈의 기울기를 보면 저 기울기가 음수의 형태지 지금 생긴 게.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m의 값을 구하면 m이 3-t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n-1이니까 답은 2-루트 1을 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미 다시 정리. 넓이를 이등분하는데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저 점 반드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저거는 표현해 주셔야 된다. 오케이?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전체의 넓이의 절반이라고 해서 빨리 구해서 식을 끄집어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게 얘였는데 그럼 내 목표는 m을 t로 표현하는 게 목표야. 식을 정리해봤더니 m에 대한 2차식이네. 거기서 m을 어떻게 찾자? 그네 목표를 찾자. 2차식이니까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끝. 자 일단 여러분들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먼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놈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거에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게. 자 일단 y는 e sin x라는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지? 여기 앞에 2가 나와 있으면 얘는 x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주기, 얘는 최대 최소. 그래서 얘는 그냥 이만큼 위로 갔다 이만큼 아래로 갔다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근데 여기를 내가 EX로 바꿔버리면 주기가 절대값 기분이 파이,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나 이렇게 바뀌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내가 여기 더하기 1을 하면 얘를 그대로 1만큼 위로 올리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은 얘는 y는 0이라는 놈의 대칭이야. x축. 근데 걔를 1만큼 올리니까 얘는 y는 1로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해돼?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 그리는 법 다시 소개합니다. 이 y는 1이라는 놈을 먼저 그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거기다가 대칭 형태로 얹어. 됐니? 근데 여기가 2니까 여기가 몇이야? 이만큼씩 나는 거야. 따라오세요. 그 다음 주기가 여기 x의 개수가 2니까 주기가 파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놈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y는 b가 이렇게 있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sin x의 형태를 그리는 거야. sin x 여기다가 대칭 이렇게 그렸어. 됐니? 근데 여기가 2니까 최대 최소 여기 이만큼이 2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체크한 거예요. 그 다음 x의 개수가 a네? 그럼 주기는 뭐야? a분의 2파이가 되겠지? 주기는 절대값 b는 2파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0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가 a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근데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2파이까지 그리라고 했거든? 근데 나는 0부터 a분의 2파이까지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도 그려줘야 돼. 왼쪽. 그래서 왼쪽도 이어서 그리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어디냐면 하나의 주기가 a분의 2파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볼 그래프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2분의 7파이, 0을 지난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백날 첫날 대입한다 한들 답을 낼 수가 없었을 거라고, 못 풀었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네는 y는 0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이다라는 거죠. y는 0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이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y는 0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그릴 텐데 y는 0이라는 애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걔는 얘랑 두 개가 나오거든? 근데 얘가 0이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근데 음수 양수니까 답을 낼 수
있겠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내가 y는 0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려보면 따라오세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요거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음수니까 이해니? 그 다음 2분의 7 파이는 요거거나 요게 2분의 7 파이 중 하나가 돼요. 여기까지 따라와. 여기까지. 그럼 봐봐.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라고 하고 여기를 2분의 7 파이라고 합시다. 얘를 1번 1번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7파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두 개의 교점이 얘인데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인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인지 얘가 2분의 7파인지 얘가 7파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얘가 2분의 7파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잡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얘가 2분의 7파일, 7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일 때 1, 1일 때 2, 2일 때 1, 2일 때 2 이거를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얘가 2분의 7파이라 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기하는 게 한 주기 아니니? 이해돼?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주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 삼각함수의 주기는 a분의 2파인데 걔가 여기서 여기를 뺀 4파이가 된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얘랑 얘를 볼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얘는 2분의 7파이 이건 어떻게 풀까를 생각하면 얘는 삼각 방정식의 대칭성을 활용하는 거야. 대칭성. 삼각함수의 특징은 대칭성이거든. 얘는 이놈하고 여기에 있는 이놈은 이놈에 대해 대칭인 거 아니야? 이렇게 저 대칭인 거 아니야? 맞아? 이해돼? 그래서 대칭성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 거야. 아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얘는 대칭성이 아니라 딱 한 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작한 점, 끝나는 점. 얘는 주기로 간 거고 두 번째는 대칭성으로 접근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얘가 문제를 구해야 되거든. 얘가 뭐냐면 하나의 주기가 a분의 2파이. 그러면 그거의 절반은 a분의 파이. 근데 얘는 그거에도 절반이니까 2a분의 파이네. 됐니? 그럼 대칭성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7파이의 중점이 얘가 2a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일 때 1번 가볼게. 자 두 번째일 때 1번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2분의 7파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오케이, 대칭성 똑같이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일 때 1번 이거 마찬가지 대칭성으로 풀어보면 똑같은 거 같은데? 왜냐면 얘하고 얘가 이거의 대칭이지.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야. 얘랑 똑같은 식이 나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7파이가 2분의 파이 똑같은 식이 나와. 자, 2번일 때 2번 마지막 갑시다. 자,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 대칭성 아니잖아. 뭐야? 주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은 또 주기. 오케이? 그러면 주기는 여기서 여기를 뺀 거 똑같이 나와. 4파이, a분의 2파이가 4파이가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4개를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들이 2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주기하고 대칭성 저것만을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좀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애초에 이놈의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놓고 얘를 대입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걸 확인해야 돼. 대입해서 안 풀려. 그러니까 대입해서 안 되네. 그래프로 가봐야겠다. 그래프로 가봐야겠다.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때 언제가 0이네? y좌표가 똑같네? 그려서 이 각각의 점들을 찾아줘야겠다. 됐니? 자 그럼 풀어볼게. 자 그러면 얘만 풀어서 답을 내면 어차피 2번은 얘가 똑같고 1번은 얘가 똑같으니까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풀어보시면 a분의 2파이가 4파이니까
파이 지워버리고 2로 지워버리니까 A는 2분의 1입니다. 됐니? 자, 그 다음 2번 풀어보시면 얘는 3파이, 2분의 3파이가 2A분의 파이가 나와서 지워지고 이 지워지니까 A는 3파이.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A는 실수고 B는 유리수라고 나왔지. 맞아? 그 말은 A로는 아직 답을 뭔지를 정할 수가 없어. B까지 구해봐서 그 중에 B가 유리수가 나와야지만 답이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A가 2분의 1은 2분의 1이면 2배 사인 2분의 1 x 더하기 B 요라고 주거든? 맞아?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 0을 지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 0을 지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배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더하기 B가 0이 되는 거야. 됐니? 지금 사인은 기함수, 고함수. 사인 그래프 기함수, 고함수. 오염수 아니에요? 사인 원점 대칭, y축 대칭. 사인 기함수, 원점 좋지. 원점 대칭 기함수. 오케이? 그럼 기함수는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거 알아볼래? 처음 들어? 알아? 들어봤어? 그래서 사인에서 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 있단 말이야. 사인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요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x는 x. 즉, 사인 r을 마이너스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이렇게. 됐니?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서 마이너스 2배의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b가 0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니까 b는 루트 2가 나오고 그럼 b가 무리수니까 아 얘는 답이 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지워줘. 됐니? 자, 그 다음 a가 3분의 1이면 얘가 답일 텐데 똑같이 갑니다. 2배의 사인 3분의 1 x 더하기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fx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 0을 지난 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 0을 대입해. 그러면 2배의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b가 0. 그러면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빠져나갈 수 있고 얘가 0인 거야.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b는 1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는 3분의 1, b는 1 제가 정답입니다. 됐나요? 헷갈리시겠지만 천천히 그래프 그리시고 그에 따라서 이 좌표를 대입은 해봐야 돼. 너네가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풀도록 혹시 대입은 해봐야 돼. 근데 대입을 풀 수가 없네? 그러면 재빠르게 그래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 흑사인은 뭐 하면 돼요? 코사인은 뭐야? 자, 일단 이 문제의 단어는 문제를 본 순간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왔고 막 삼각형도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삼각형의 활용이다 하고 떠올려야 돼.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구한다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코사인하고 사인을 언제 활용하는지와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넓이의 b가 나왔는데 넓이의 b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천천히 선택을 해나가야 되거든.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기본. 뭐 무슨 말이냐면 원 나오고 접선 나오면 무조건 중심에서 적정의 수직 표시 이게 기본이거든. 삼각형 나오고 원 나왔을 때 기본이 뭐냐면 똑같은 각도가 있다면 똑같은 각도를 먼저 체크해놓는 게 기본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알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 알파랑 똑같은 각도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 이거 알아볼라. 알지? 그래서 일단 똑같은 각도를 먼저 표현해 놓는 거야. 자,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라고 나왔거든? 그럼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코사인 법칙은 이 6이라는 것 말고 나머지 하나가 조금 더 있어야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 아직 얘는 잘 모르겠어. 그냥 저기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D 연결하려니 CBD의 넓이 B를 줬거든?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 삼각형 A, B, D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삼각형 A, C, CBD, CBD 이놈의 넓이를 지금부터 표현을 해나가야 돼. 이놈의 넓이를 표현을 해나가겠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 떠오르는 거 보이시죠? 삼각형 넓이 어떻게 보이지? 이런 데서 갑자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밑변 높이 주고 어떻게 구해? 신발끈은 좌표에서 나가는 거. 좌표를 대. 아니 그 두 변거리 사인 세타. 네. 네, 맞아요. 두 변과 끼인 값을 아는. 그래서 일단 넓이 공식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거 하나만 딱 있어야 돼. 2분의 1 AB 사인 세타. 두 변과 그 사이에 대한 끼인 값에 대해 사인으로 구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놈을 표현하고 이놈을 표현할 건데 당연히 이거를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최대한 문자의 수를 최소화해야겠지. 그래서 내가 이놈 넓이하고 이놈 넓이를 지금부터 표현을 할 건데 문자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최대한 공통된 것들을 갖다 써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 변이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2분의 1 요거 사인 요거 라고 하면 이놈의 넓이는 길이가 정했으니까 2분의 1에 요거 사인 요거 뭐라고 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여기에는 이 사인 값과 여기에는 이 사인 값에 대한 식이 나올 건데 그 사인을 가지고 더 이상 풀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다는 거야. 없어. 자, 그럼 혹시 그것 외에 넓이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얘는 여기에는 이 각도와 여기에는 이 각도가 사실은 똑같죠. 그래서 얘가 사인별 똑같이 해버리면 그 사인별이라는 게 사실 깔끔히 지워진단 말이에요. 아까는 사인이 안 지워지지만. 그래서 이걸 넓이를 표현할 때 저 별이라는 각도를 가지고 천천히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 별이라는 걸 활용하려면 여기를 x라고 잡아보고 여기를 별이라고 활용하려면 여기를 y라고 한번 잡아보시면 갑니다.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별 이놈인데 그냥 바로 하자. 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5배가 이거의 5배가 됐니? 이거의 9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별 사용이 4 곱하기 y 곱하기 사인별 곱하기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는 사인별 지워버리시고 2분의 1 지워버리시면 그리고 2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럼 2 3 1로 나눠 2 정리하니까 5x는 6y 즉 저 x하고 y에 대한 1을 의미하는 건 길이 b가 나온다는 거예요. 길이 b가 나온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 여기는 이 변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주어진 거 이걸로 표현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여기는 사인하고 여기는 사인이 다르니까 저기서 절대 삭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인의 비를 알아. 근데 사인의 비를 안다면서 그걸 뭐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일단 공통된 각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5x는 6y라는 얘기는 x 대 y는 몇 대 몇이라는 얘기죠? 6대 5라는 얘기죠. 여기다 6대 1 우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x 대 y가 6대 5라는 길이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6k를 5k라고 써버려서 각각의 길이까지 지금 찾았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내가 지금 활용한 게 뭐냐면 나는 여기에 있는 이 넓이에 대한 건 완벽하게 활용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코사인 법칙을 활용함으로써 답을 내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여기까지 얘기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코사인 알파를 활용을 해볼 건데 코사인 알파를 보면
여기서 코사인 알파에 대한 식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식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맞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근데 코사인 알파에 대한 식을 여기도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를 이 사람 여기 있는 이걸 가지고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코사인 알파 사인으로 되는 거 아니야? 코사인 이 법칙. 제가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 또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 코사인 알파라는 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려고 봤더니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코사인 법칙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코사인 알파, 즉 4분의 3이라는 이 코사인 알파는 여기서 보자. 여기서 보면 2 곱하기 6 곱하기 5K 2 곱하기 6 곱하기 5K 분의 6의 제곱 5K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 코사인 법칙 4분의 3이라는 것을 사실 이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도 알파와 두 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식은 4분의 3은 2 곱하기 4 곱하기 6K 분의 4의 제곱 더하기 6K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제곱이라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문자가 두 개인 거야. 왜? 얘를 K라고 하고 이 AC를 뭐 T라고 하면 여기 K하고 T라는 문자가 두 개인 거야. 여기도 K하고 T라는 문자 두 개인 거야. 그래서 문자가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저거를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해볼게요. 자, 주어진 AC를 선생님이 T라고 한번 해볼게. T. 그럼 T라고 하고 식을 정리하면 여기 4라는 애가 지워지고 여기 3 남아. 됐니? 그리고 양쪽을 크로스해서 곱해. 양쪽을 크로스해서 곱하면 45K는 36 더하기 25K 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을 곱합니다. K 전체 제곱이죠. 그쵸? 자,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4 나누고 그리고 크로스해서 곱해. 그럼 크로스해서 곱하면 36K는 16 더하기 36K 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을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 식을 연립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K를 구하고 싶으니까 T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 두 식을 빼는 거지. 두 식을 빼면 9K는 20 마이너스 9K 제곱이 나오고요. 정리하면 9K 제곱 더하기 9K 마이너스 20은 0입니다. 예수분해 하시면 3, 3, 4, 5 안 되네요. 그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K는 20 마이너스 11K 여기서 6 빼면 11K 제곱이에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시면 11K 제곱 더하기 9K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됐니? 그러면 1, 11 마이너스라고 그치 20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K는 1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K가 1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는 5고요. 여기는 6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넓이 보자. 내가 구하려는 넓이는 삼각형 ADC야. ADC야. 됐니? 그럼 삼각형 넓이 또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내가 구하려는 마지막 넓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알파 이거 구해야 돼. 그럼 사인 어떻게 구하지? 코사인을 아니까 사인을 구할 수 있겠죠. 방법 두 가지. 오늘 풀었던 2번 문제가 하나의 삼각함수라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또는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 1이라고 활용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얘가 4분의 3이고 그러면은 이거 제곱하면은 16분의 9고요. 그럼 얘가 16분의 7 돼야 돼요. 그럼 사인은 4분의 루트 7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인은 4분의 루트 7. 됐어요? 그래서 답을 내보시면 2 지워 3. 답은 4분의 15 루트 7입니다. 됐니? 네. 와. 혹시 근데 저거 제곱하면 깔끔하게 안 나오는데? 다시 삼각형 ADC를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 5가 아니라 6 곱하기 4예요. 여기가 3이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2가 지워서 3 남고요. 여기에 4분의 루트 7, 4가 지워져서 얘가 3루트 7이에요. 3루트 7. 제곱하시니까 63일 거야. 83인가?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지 사인 법칙을 쓸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코사인하고 사인 법칙 사실 둘 다 쓰이거든. 그래서 그냥 둘 다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 일단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라고 했는데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조건들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될 텐데 넓이 b를 줬으니까 넓이를 세우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넓이를 활용하는 식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것. 그러면 이놈의 넓이와 이놈의 넓이에 대한 식을 세울 텐데 최대한 공통된 게 있게끔 세우는 거거든. 근데 당연히 사인은 공통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니까 똑같은 각도를 찾아봤더니 똑같은 각도가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저 각도를 가지고 식을 세웠다는 겁니다. 식을 세워봤더니 저 각각의 길이 b가 나왔고 길이 b를 가지고 한 문자로 식을 세울 수 있었고 그 식을 세운 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두 번 써버릴 수 있었다. 그럼으로 K값을 구해서 답을 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됐나요? 끝. 자, 갈게요. 자, 일단 봐봐. fx라는 그래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g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 왜냐면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무조건 그래서 푸는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풀어낸다는 얘기야. 자, 이 말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 hx는 저 두 개 중 크지 않은 값이래. 그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얘는 f와 g를 그려. 그중 크지 않은 거니까 아래에 있는 게 hx인 거야. 이놈 중 아래에 있는 걔를 hx라고 바로 빠르게 읽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기 아래 있는 이 말을 보면 얘는 h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f하고 g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래 있는 게 hx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f라는 것과 g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소개할 테니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접근하시면 돼, 저거는. 그러면 일단 저 f라는 그래프는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겠다. 그치? 쟤는 기함수야. 기함수. 왜? 홀수차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기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면 돼. 기함수. 됐니? 그까지 찾아보시면 2x의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이런 상황. 됐나요? 자, 그 다음 gx의 그래프를 볼 텐데 일단 0을 기점으로 관리거든? 근데 여기 0을 대입하면 m세제곱분의 4 나오고 여기 0 대입해도 m세제곱분의 4 나와. 그 말은 연속함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은 연속함수. 자, 근데
이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47이고 이놈은 기울기가 2m이네. 둘의 기울기가 어때? 부호가 다르지. 그 말은 이놈의 부호가 양수면 이놈의 부호는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선생님 그려볼게. m이 만약 양수라고 해보면 얘는 0보다 크거나 때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0을 기점으로.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실 뾰족한 V자의 형태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m이 음수면 0보다 커질 때 기울기가 음수니까 반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 형태를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일단 이놈의 그래프는 연속함수일 것이고 이놈의 그래프는 더 나아가서 0,m세제곱분의 4를 지날 것이며 이놈에 대해서 이렇게 V자거나 이놈에 대해서 이렇게 V자인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그래서 일단 GX의 그래프는 여기는 이 Y좌표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막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0,m세제곱분의 4를 만약 여기다가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이 m은 양수란 얘기, 음수란 얘기? 양수란 얘기지. 그러면 m이 양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니까 0보다 커질 때는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V자가 돼요. 따라오세요. 근데 내가 m을 만약 여기다 찍으면 Y좌표는 음수란 얘기지. 그러면 이때는 그래프가 그래서 이 위쪽으로 여러분들이 Y좌표를 찍으면 걔는 이렇게 V자가 나오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찍으면 이렇게 V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의 형태를 여러분들 체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기억. m이 마이너스 1일 때 h2분의 1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m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대입을 하면 gx는 뭐 47x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겨요. 됐나요? 그래놓고 h2분의 1이 의미하는 건 f2분의 1과 g2분의 1 중 작은 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f2분의 1을 구해보시고 g2분의 1을 구해보셔야 돼요. 그럼 f2분의 1은 자 저기다 2분의 1 넣을게. 저기 2분의 1 넣으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4분의 11이 나오고요. g2분의 1을 여기다가 넣어야겠지. 여기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나와. 됐니? 그럼 그 중에 크지 않은 값, 즉 작은 값은 얘가 작은 값이지. 이하고 얘 중 얘가 작은 값이지.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일단 기억은 당연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봐봐. m이 마이너스 1일 때라고 나왔어. 그럼 m이 마이너스 1이면 대충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이런 느낌? 그러면 그때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냐면 m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될 거고 이 직선을 y는 이런 직선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때 hx가 미분 불가능한 애가 두 개가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봐봐. hx가 의미하는 건 이 흰색 그래프하고 이 보라색 그래프 중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보라색 그래프를 이렇게 잡으면 hx라는 애가 실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애랑 여기서 v자 이렇게 생긴 애를 그려보시면 여기에 있는 얘는 언젠가 이거에 따라잡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 얘가 hx야. 그럼 미분 불가능성은 몇 개야? 두 개 되는 거야. 왜? 여기가 이미 뾰족하니까 미분 불가능성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m이 실제 마이너스 1일 때 미분 불가능점이 두 개가 나오냐?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얘가 사실은 m이 마이너스 1,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미분 불가능점 몇 개 나올까? 여기 한 개 나오겠지. 여기 한 개 나오겠지. 여기도 한 개 나오고 한 개 나오겠지. 4개가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계세요? 그럼 봐봐. 이걸 기점으로 저 왼쪽은 무조건 여기 교점 존재하니까 미분 불가능점 하나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뾰족점 또한 무조건 하나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 말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직선이 이놈과 만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사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얘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4가 오케이? 주어진 저 함수 2x의 x제곱 마이너스 4랑 사실 만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2x의 x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 됐니? 그러면 양쪽을 x 더하기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얘는 여기 오고요.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넘기니까 더하기 x 더하기 2에 이 앞으로 빠져나가고 이 앞으로 빠져나가. 그럼 x 마이너스 1제곱. 이해돼? 그럼 교점이 마이너스 2라는 애가 하나 있고 그리고 1이라는 애가 중근으로 있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일까? 이 직선이 마이너스라는 점 하나를 지나면서 1에서 중근이니까 사실은 접하고 있는 상황이야. 접하고 있는 상황. 그럼 접하고 있는 상황이면 얘는 미분 불가능 가능인 거지. 왜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랑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래에 있는 함수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함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분 불가능한 두 개가 두 개가 맞다 이렇게 됐니?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조금 봐줘야 된다. 얘가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디귿을 한번 다시 이해하고 가보자. 디귿할게. 자 디귿 갑니다. h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개가 되는 양수m의 최대값이라고 했어. 보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프가요 완벽한 기함수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양수 m이래. 그럼 양수 m이란 얘기는 여기에는 0,m제곱분의 4가 양수란 얘기지. 지금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 이때는 길기 양수고 이때는 음수니까 그래프가 사실 이렇게 생긴 V자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양수 m의 최대값이래. 자 일단 이렇게 생기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일까? 한 개. 여기 쭉 가서 이 교점 만나면 여기서 한 개 나와. 더. 이건 아니야. 왜냐면 두 개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게 hx니까 아래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따라잡히면서 그래프 형태가 아래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 MS분을 쓰시고 m세제곱분의 4. MS분. 성지 이해되니?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사실 한 개가 나오긴 하거든. 근데 이 m이 추대가 된다는 얘기는 잘 봐. 이 m이 추대가 되면 이 y좌표는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y좌표는 점점점 m이 커지면 이 y좌표는 점점점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이 m이 엄청 작은 수면 y좌표는 여기 찍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가서 여기 미분 불가능 하나라고. 근데 이 양수 m이 추대라는 얘기는 양수 m이 점점 커지면 그에 따른 그래프의 특징을 보는 거야. 양수 m이 커지면 y좌표는 점점 낮춰가는 얘기야. 언제가 가장 낮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접할 때. 어떤 직선이 어디에 접할 때? 왼쪽, 오른쪽. 왼쪽 직선이 여기에 접할 때가 제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좀 더 아래 있으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아니거든. 여기서 두 개가 나와버리거든. 이해돼? 3번에 대한 답은 일단 이 문제는 그래프의 특징을 먼저 정확히 살펴야 돼. 그에 따라서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마지막 이거에 대한 풀이를 좀 정리를 하면 되겠다. 일단 양수m이 언제가 추대냐면 이 왼쪽에 있는 직선이 얘랑 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직선을 살펴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직선은 얘고요. 맞아요? 얘가 접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얘가 접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접점.
접선의 방식이 제일 중요한 건 접점. 근데 이 문제는 접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접점을 가정해야겠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얘가 접한다라고 해서 풀고 싶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놈을 접점 x는 t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어떤 식이 나와야 되냐면 이 접점에 대해서는 ft랑 그러니까 이런 느낌 gt랑 같다는 거. 자, f하고 g가 의미하는 건 얘가 f고 얘가 g면 이 각각은 교점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아야 돼. 이 이름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접선이기 때문에 f't랑 g't가 같아야 된다는 거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필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가 f고 얘가 g고 얘가 x는 t면 이거 두 개가 떠올라야 된다고. 접점이자 교점이다. ft는 gt, f't는 gt. 그래서 이걸 가지고 쉽게 풀어볼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것과 그리고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내세요 얘랑 이 t 세제곱 마이너스 8t가 똑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놈의 기울기, 이놈을 미분하고 t를 대입하면 이놈의 기울기가 나오지. 마이너스 m분의 47과 저놈을 미분하고 t를 대입한 거. 그게 6t 제곱 마이너스 8.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보시면 문자가 m, t 두 개, 식도 두 개. 여기서 연립해서 m의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된 얘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할지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은 거 있을까? 일단 선생님은 얘하고 얘가 똑같이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일단 얘를 여기다 대입해볼게. 자, 대입하면 6t 세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m 세제곱분의 4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8t였구나. 됐니? 그럼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8t 사라지고요. 넘겨버리시면 4t 세제곱이 마이너스 m 세제곱분의 4 이렇게 나와. 그럼 양쪽을 서로 나눠버리면 t 세제곱은 마이너스 m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끝났다. t는 마이너스 m분의 1이라는 식이 나와. 된 얘기까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m을 어쨌든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m을 구하기 위해선 t 대신에 마이너스 m분의 1을 대입해야겠네. 그래서 마지막 여기 t 대신에 마이너스 m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m분의 47이라는 얘가요. 대입. 그러면 m제곱분의 6 마이너스 8이 되고 양쪽에 m제곱을 곱하고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8m제곱 더하기 6이 m제곱 곱하니까 마이너스 47m이 되고요. 넘겨 8m제곱 마이너스 47m 마이너스 6은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와. 그럼 인수분해 1, 8, 6, 1, 그럼 마이너스 47 나오지. 그래서 m은 6 또는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양수하고 있으니까 답은 m은 6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선생님이 총 정리할 수 있냐면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때 0을 대입했을 때 똑같은 애들이 나오니까 일단 연속이네? 그러면 꼭 부호가 다르네? V자다. 오케이? 근데 V자인데 저 M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V자의 형태가 달라질 거란 말이야. M의 값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Y절편이라는 것이고 위에선 이런 V자, 아래선 이런 V자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M이 변함에 따라 미분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천천히 정리해보세요 여러분들. 영상 다시 보시고 오늘 시간 좀 못 줘서 미안한데 영상 다시 보시고 혹시 막혔던 거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질문 받아줄게요. 그래서 과제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나갔던 모의고사 있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어오시고 오답 노트 이쁘게 한번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거거든?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거야. 한번 만들어 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끝!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저 그 종이 맞습니다. 제일 비스무리한 거 찍어서 보셨어요?